여러분, 혹시 명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동안 아들 뺏어간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명절날 시어머니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눈물 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은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날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정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8살의 정숙 씨,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죠. 하지만 정숙 씨에게 이 20년은 그저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을 또다시 견뎌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 8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큰 시누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우리 엄마 오시기 전에 다 해놓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셨나 봐요. 역시 우리 오빠 잘 만났어.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당연히 며느리니까 해야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지? 그런 조롱이 숨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정숙 씨는 늘 그랬듯이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9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83세이신 시어머니 박여사.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정숙 씨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숙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냥 지나쳐 거실로 들어가셨죠.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거실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은 다 준비됐니? 내가 좀 확인해봐. 저 사람은 매번 뭔가 하나씩 빠뜨리니까. 저 사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저 사람 또는 내 마누라라고 불렀죠.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들은 정숙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도 참아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 색깔 좀 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차례를 지낸다고?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정숙 씨는 나물을 다시 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트집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또 뭐야? 모양이 왜 이래?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하는 게 보여. 옆에 있던 남편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은데요? 잘 준비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것도 다 내가 저런 여자한테 넘어가서 그래. 내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정숙 씨에게 해온 말. 모든 것이 며느리 탓이라는 거였죠.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들이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은 것도, 심지어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한 것도 전부 며느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그만하라고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것 봐, 다들 봐요. 내 아들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홀렸어. 아들을 완전히 뺏어갔다니까. 아들 뺏어간 여자. 정숙 씨가 20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정숙 씨와 민수 씨가 처음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가 어울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과 결혼한다는 거야? 당시 정숙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집안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반면 민수 씨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정숙 씨는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고집으로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숙 씨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우리 아들이 눈이 잘못되어서 저런 여자를 선택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차려줬어? 도시락은 쌌어? 와이셔츠는 제대로 다렸어? 정숙 씨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정숙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손주 때문이지 며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신한 며느리에게 더 가혹했죠.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몸 관리 잘못해서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출산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진통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요즘 여자들은 애 하나 낳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아기만 안고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돌봐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돌본다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나 때는 애 낳고 3일 만에 일어나서 집안일 다 했어라며 구박만 했죠.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자기가 키운다며 정숙 씨를 배제시켰습니다. 넌 일이나 해. 애는 내가 키울게.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갔고 명절 때는 아예 며칠씩 데리고 있었죠. 정숙 씨가 아이를 너무 자주 데려가시면 엄마가 그리워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엄마야? 나보다 애를 잘 키울 수 있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가 버릇 없어져. 더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엄마 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아빠보다 못한 사람이래요. 진짜예요? 그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아이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정숙 씨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거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이한테 제 욕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요.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애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니면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정숙 씨의 고통은 늘 과장된 것으로 치부됐죠. 내가 너무 예민해. 그 정도는 다들 겪어. 엄마도 나름 신경 써서 하시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정숙 씨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정숙 씨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정숙 씨가 만든 음식에는 절대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정숙 씨의 의견은 묵살했죠. 심지어 정숙 씨가 없는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며느리 욕을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잘못 맞춰준대요. 오빠가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식사를 준비했고 옷도 완벽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며 며느리를 헐뜯었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해명하면 변명한다. 뻔뻔하다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더 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정숙 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무슨 말로 상처를 줄까?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건 맛이 없어. 저건 모양이 이상해. 여긴 청소가 안 됐네. 너는 맨날 이래. 온종일 지적과 구박만 쏟아졌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요. 정숙 씨 혼자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정숙 씨는 늘 병이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기고 편두통에 시달렸죠. 하지만 며칠 쉬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가올 다음 명절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10년, 15년 계속됐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죠. 친구들이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밝았는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남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정숙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결혼 전 사진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나를 잘 모셔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눈에는 안 차. 우리 아들이 불쌍해. 친척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 독을 숨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부지런해요. 집안일도 잘하고, 학벌이나 집안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성실하니까 다행이에요. 이런 말에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남편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친정은 멀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죠. 정숙 씨는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정숙 씨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정숙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전화로 하소연하고 가끔 찾아가 따뜻한 밥을 얻어먹던 곳. 그 어머니가 떠나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이제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외로움이 더 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 친정 장례식에 가야 하니? 우리 아들이나 대표로 다녀오게 해라고 했죠. 그리고 정숙 씨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하고 있니? 슬프다고 명절 준비 못하는 건 아니야. 친정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정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영원히 아들 뺏어간 여자, 집안의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정숙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늘 말씀하셨지. 정숙아, 내가 행복해야 해.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너를 잃으면 안 돼.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참고만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나는 늘 참아야만 하는 거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설날입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차례상을 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을 때 정숙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다 저 여자가 아들을 뺏어가서 그래라고 말했을 때 정숙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정숙 씨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아들 뺏어간 여자라는 말도, 매번 무시당하는 것도, 명절마다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어머니 마음이 돌아서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는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미워하시는 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뺏어갔다고 하시지만 전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저를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싫으셨던 거죠. 아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당장 닥쳐.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까지 떨렸죠. 하지만 정숙 씨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을 20년 동안 키웠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아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저도 외로울 거예요. 아들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제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아니까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숙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받은 상처를 다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당한 모욕, 임신했을 때 들은 구박, 아이 앞에서 받은 무시, 친정 어머니 장례 때 느낀 서러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상처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저를 미워하신 거겠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참았지만 제 삶도 소중하거든요. 제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도 아무도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머니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상처받으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슬픈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명절 음식도 준비하고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아픈 곳 있으시면 병원도 모시고 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시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정숙 씨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명절 음식은 다 준비됐으니 드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방에 가 있을게요.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숙 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3세 노인의 울음이었습니다. 큰딸이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민수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내가 무서웠던 거야. 뭐가 무서우셨어요, 엄마? 큰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어.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너희들 키웠잖니. 특히 민수는 외아들이고 그 애가 내 삶의 전부였어. 그런데 며느리가 오면서 민수가 변했어. 나한테 전화도 덜하고 찾아오는 것도 줄고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 보고 그게 너무 서러웠어. 내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심하게 했어. 며느리를 힘들게 하면 민수가 나를 더 신경 써줄까 싶었거든. 하지만 그럴수록 민수는 더 멀어졌지.
내가 바보같이 잘못 생각한 거야. 남편 민수 씨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어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전 엄마를 사랑해요. 와이프와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엄마도 와이프도 둘 다 소중해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전 둘 다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 외로움도 몰라줬고 와이프 고통도 몰라줬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반성해요. 올케 언니가 명절 때마다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죠. 올케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케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한 번도 올케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정숙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숙 씨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정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으니까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내 외로움만 생각했어. 내가 우리 민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우리 손주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런 건 보지 않았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며느리였어.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았거든. 시어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노인의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제 아이의 할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게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지내자.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다 나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됐습니다. 민수 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와이프,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두 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제대로 할게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도 앞으로 달라질게요. 명절 때 함께 일하고 올케 언니 고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아니라 조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차례를 지낸 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정숙 씨가 만든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이 나물 정말 맛있네. 어떻게 만들었어? 정숙 씨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도 달랐습니다. 시누이들이 함께 일어나 도왔습니다. 옳게 언니, 우리가 할게요. 언니는 좀 쉬세요. 정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배려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정숙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줘야 해요.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나도 당신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이잖아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앞으로는 꼭 그럴게. 당신을 지킬게. 우리 가정을 지킬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눴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나왔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옛날 버릇이 나왔네. 미안해.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참는 대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조금 서운해요.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런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명절 때 함께 일을 나눠서 하게 됐고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옳게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죠. 무엇보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확실하게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배려했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엄마, 그 말씀은 와이프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숙 씨 자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들 뺏어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며느리, 아내, 엄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터뜨린 그날의 용기가 정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명절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절대 자신이 당한 것 같은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겠다고요. 정숙 씨는 이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미소였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외롭고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무조건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 즉 아들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쪽 다 소중하지만 자신이 만든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관계로 힘드신 분들, 혹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시어머니들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